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증시 이탈이 지속됐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계속 내다 팔고 있는 모습, 기관은 8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했습니다. 자, 그 수급 흐름 확인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살펴봐야 할지 종목 이야기 나눠주실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뷰부터 살펴볼 텐데요. 1월 4일에 가지고 오셨던 오늘의 공약주였습니다. 롯데정보통신 목표가가 34,000원이었는데 전일장 종가 41,200원입니다. 좋은 소식도 CES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롯데정보통신 어떻게 보면 네. 롯데그룹 산하의 IT 솔루션 쪽에서는 이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롯데그룹의 행보랑 같이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롯데그룹이 뭐 추진하고 있는 여러 AI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번 CES를 통해서 자사의 IT 기술에 대한 선보이는 부분이 이 시장에서 오랜만에 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은 그 전에 CES 전부터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실적 바탕으로 저는 AI 기반의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목표가를 돌파했을 때도 추가적인 어떤 이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 뭐 시장에서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 보유 관점을 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전일 종가가 41,200원이었지만 여전히 보유 관점 홀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 전일장이었죠. 지난 금요일장에서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 후티 반군 근거지를 공습하면서 홍해 지역 물류 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물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방과 인터지스가 상한가로 기록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로봇 산업을 새 먹거리로 삼고 이 관련 사업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로봇주들도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유니트론텍이 6.69%, 유니크론이 6.69%, 로보티즈도 6.12% 상승했습니다. 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이 통합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한미사이언스는 OCI 홀딩스를 대상으로 총 2,4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하면서 4.56% 올랐습니다. OCI 홀딩스도 이날 3.67%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류 관련 테마들, 또 로봇 테마들이 보이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담아볼까요? 네, 차장님 시간 외 종목 골라주시죠. 로보티즈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우선 LG전자가 올해 또 이제 로봇에 대한 투자 부분은 R&D도 그렇고 M&A도 그렇고 어떤 기술적인 이 자사에 뭐 투자하는 부분도 금액 한 10조 원 정도로 목표로 밝혔거든요. 뭐 작년이 한 6조 원 정도에 투자했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거의 이제 한 7, 80%는 수치를 올해는 이제 로봇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얘기 밝히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이 시간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LG전자와 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관련이 많이 깊은 종목이 바로 이제 로보티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을 LG전자와 그 전부터 협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가 지난주 장중에도 변동성이 좀 심한 걸 봤을 때는 이 로보티즈에 대한 어떤 그 로보티즈가 LG전자 투자의 가장 큰 수혜라는 의견이 좀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액추에이터나 이 로봇에 대한 부품 부분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시장에서 주행 그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 이쪽에서의 그런 그 투자에 대한 그 상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자율주행 로봇이죠. 이 개미를 개발하면서 이 지금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좀 이루어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이 로보티즈의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터 이제 대기업, 저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가장 큰 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산업 자체의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테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이 사업이 정착하게 되면은 테마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관이 큰 뭐 옛날 그 전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 쪽에 투자를 받으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이 대기업과의 연관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로보티즈가 실적이 뭐 지금 현재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현금성 자산, UV를 봤을 때도 거의 뭐 1,300%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부분은 뭐 재무적으로 안정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로봇도 이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 여력이 굉장히 있다는 점 자체가 저는 이제 로보티즈의 가장 큰 장점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기업과의 협력이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를 좀 관심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지금 LG전자가 지분 7.5%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개미 시리즈 지금 내놓고 있는데 주가 위치는 어떻습니까? 주가 위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은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 이 1분기 때 최고 가격이 거의 4만 원 중반 이상이었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이 들어가기에도 저는 큰 부담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에 뭐 산업부가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이 나왔지만은 생각보다 로봇주가 뭐 잘 가진 않았어요. 그때 시장 영향도 좀 있었잖아요. 네. 약간의 그 FMC 회의 이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이 성장주들이 약간의 좀 그 작년 12월 말부터 주가 좀 꺾기 시작했는데 그런 영향도 이 로보티즈가 좀 받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런 그 성장주에 대한 어떤 뭐 브레이크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지금 로봇 산업 그리고 어떤 이 펀더멘털 이슈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저는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는 35,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한번 넘었었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그런 변동성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35,000원 좀 목표 주가 말씀드리고 현재가는 2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 갭 상승이 좀 많이 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놔주고 다음 기회에 봐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갭 상승이 한 두 자릿수 이상까지만 뛰면은 좀 부담은 좀 있겠지만은 네. 한 자릿수인가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기준에서의 크게 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좀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근데 다만 네.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잖아요. 네. 예, 어떤 실적으로 주가가 좀 수렴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35,000원 말씀드렸을 때는 저는 그냥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로 35,000원 제시가 된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장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 양시장에서 물량 덜어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 규모는 2,100억 규모,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50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그 와중에도 연속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픽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T는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또 유무선 통신 성장과 AI 산업 본격화로 다시 성장세로 진입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어서 동화약품은 이 탑업인 투자 효과를 쏠쏠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30억 원 지분을 투자한 뷰노의 경우 지난해 주가가 573% 뛰었다고 합니다. 코스맥스도 볼까요? 올해 중동과 아프리카를 포함해 본격적으로 신흥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프리카 TV는요, 트위치 스트리머와 또 트래픽 흡수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광고 매출 성장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은 3년 연속 30조 원 이상 수주 달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약사부터 화장품 제조업까지 다양한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 중에서 이성욱 차장님의 톱픽 꼽아주시죠.
코스맥스 네. 말씀을 들어야겠는데 역시 뭐 4분기 실적주로도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이 4분기보다도 이제 올해 쪽에서의 그 관심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거의 뭐 1,900억 이상까지는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원래 그 전에 이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스맥스의 올해 영업이익의 좀 평가치가 1,700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이제 1,900억대까지 올라온 걸 봤을 때 아직 주가 부분은 이 부분을 좀 반영을 좀 덜한 느낌이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외국인들이 사는 현재 과정에서는 그래도 좀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기관들은 주구장창 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관 쪽에서는 그 전에 좀 그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차익 실현. 네. 이거는 좀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에 네네. 좀 그 문제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이제 기관들이 받아낸다는 점에서 종목들의 공통점이 결국은 이제 작년 4분기보다는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종목들 주로 사는 느낌이 많이 네.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코스맥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OEM, ODM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 굉장히 좀 좋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이유가 이 우리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화장품 기업들이 우리나라 OEM, ODM 업체들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네. 특히 이제 뭐 가성비 대비해서는 다른 나라, 특히 이제 OEM, ODM 업체는 전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글로벌 안에 뭐 탑 안에 든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 OEM, ODM 업체들에 대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평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이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그 전에 다품종 어떤 소량 생산에 대한 트렌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가장 잘 적합한 게 우리나라 OEM, ODM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OEM, ODM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화장품 업체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와 중국 쪽에서 의존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 외를 지향한 해외 쪽에서의 지역에서의 진출하는 부분이 가셔야되는 부분이 키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이건 작년부터 이 OEM, ODM 업체들이 먼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디 브랜드, 그다음에 대형주, 대형사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만큼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익 추정치 상향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는 코스맥스 확인하셨고요. 가격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거의 18만 원 근처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가격에서 굉장히 좀 그러네요. 대리율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적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13만 원으로 잡고 가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오늘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 좀 말씀을 드려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에 대한 환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어떤 외국인들의 관광객의 어떤 마지막 엔드 고객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고객의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뉴요커나 이 뉴요커나 이 관광객 들어왔을 때에 상품 팔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봐야겠지만 하지만 팔렸을 때 바로 이제 이 세금 환급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이 글로벌 텍스 프리가 갖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환급 규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크면 클수록 이 글로벌 텍스 프리의 이익 구조는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가 가장 큰 어떤 좀 안정적인 어떤 해외의 인바운드 어떤 수혜의 가장 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대한 확대 부분이 원래 작년 연말에 작년 하반기 때 생각보다는 중국 쪽에서의 그 관광객이 많지 않았어요. 네. 효과가 적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기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글로벌 텍스 프리에 대한 어떤 꾸준한 관심은 지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즉시 환급 채널 이쪽이 이 즉시 환급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거든요. 아. 이쪽 부분에 지금 확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이 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환급이 뭐 여러 가지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즉시 환급 쪽이 수익성도 좋고 더 커져가는 구조다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 목표 주가를 지금 7,000원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00원 중반 이하이기 때문에 네. 좀 이 12월 중반부터 올랐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는 5,9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손절가는 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셨습니다. 이성우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